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특히 엄마를 위해 모든 걸 참고 희생하는 삶. 엄마, 제가 도울게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그 말 뒤에는 끝없는 피로와 상처가 쌓여갔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회사에서 과로로 몸이 망가질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너는 내 동생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웃으며 네, 엄마라고 답했다. 그날 아이의 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이는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했고 나는 그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통장을 뒤집어 엎었다. 케이크 하나, 풍선 몇 개, 그리고 가족 모임을 위한 간단한 음식. 돈은 없었지만 지은이의 미소가 그 모든 걸 메워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오후 늦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의 메시지였다. 지은이 생일 스킵할게. 돈이 빠듯해서. 미안.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손가락이 떨려 답장을 치는데 몇 분이 걸렸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해. 이게 이해가 되나? 지난달에 내가 보낸 용돈, 형제들의 학비를 위해 통장을 털었던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왜 나만?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셋째 딸로 태어나 집안의 희생양이었다. 오빠는 사업에 실패해도 가족의 자랑지였고 언니는 결혼 후에도 착한 며느리로 칭송받았지만 나는 결혼 후 남편을 잃고 홀로 지은이를 키우며 가족 모임에서 불쌍한 애소리를 듣는 역할. 엄마는 항상 너는 강하니까 라고 했지만 그 강함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었다. 지은이가 할머니 안 오시나요? 라고 묻는 밤. 나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 바쁘신가 봐라고 속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거기엔 가족의 웃음이 가득했지만 내 미소는 언제나 가장 희미했다. 그 순간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그 결의의 소리.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칼이나 독이 아니라 침묵과 진실의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냈다. 아니, 사표를 냈다.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직장에서 가족을 위해 몸을 바치는 삶은 끝. 지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며 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이제 저희 쪽으로 오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그건 함정의 시작이었다. 가족 모임을 제안하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녹음 앱을 켜고 대화의 모든 단어를 새겼다. 왜?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후회하게 될 테니까. 지은이의 생일 파티는 홀로 치렀다. 유치원 친구들 몇 명이 와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밤이 되자 문득 엄마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돈이 빠듯해. 그 말 뒤에 숨겨진 게 뭔지 나는 알았다. 오빠의 사업 자금, 언니의 해외여행. 나의 희생이 그들의 사치로 흘러간 거, 이제 그 흐름을 끊을 차례였다. 사표를 낸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공포였다. 30대 중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로서 안정된 직업을 잃는다는 건 미친 짓처럼 보였다. 그러나 더 미친 건 그 안정을 위해 가족의 발밑에서 구르는 삶이었다.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의 커피를 내리며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상. 피곤했지만
그 피로는 이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엄마의 전화가 왔다. 왜 갑자기 사표를 냈어? 미쳤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지은이랑 행복하게 침묵이 흘렀다. 너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되냐? 오빠 사업이 어려운데 예상대로였다. 나의 고통은 항상 가족의 어려움 뒤에 가려졌다. 나는 웃었다. 엄마, 그럼 제가 도울게요.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해요. 그 모임을 준비하며 나는 모든 걸 계획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은 내가 직접 만든 거였다. 오빠의 좋아하는 불고기, 언니의 선호하는 나물. 하지만 그 안에는 내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다. 모임 날 모두가 모였다. 엄마의 집, 그 익숙한 거실. 오빠는 소파에 기대앉아 사업이 힘들어라고 투덜거렸고 언니는 남편이 해외 출장이라 바빠라고 변명했다. 지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지만 할머니의 무관심에 서서히 시무룩해졌다. 엄마, 지은이 생일 왜 안 오셨어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니 빠듯해서 라고 중얼거렸다. 오빠가 끼어들었다. 얘야, 너도 알잖아. 집안 형편이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달 엄마의 말, 오빠 사업에 500만 원 더 보내. 너는 참지. 그리고 오빠의 웃음소리. 언니 여행비는 내가 냈어. 고마워, 동생. 방안이 얼어붙었다. 언니가 그게 무슨 일이라고 더듬거렸고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가족인가요? 제 생존을 밟고 사는 게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빠가 소리쳤다. 너 미쳤어.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돈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지은이를 안고.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제 삶은 제 거예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내 복수의 첫 번째 문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가족 명의의 공동 계좌를 해지했다. 그 돈은 나의 피땀이었다. 오빠의 사업. 알아서 하라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옛 동료를 만났다. 왜 사표 냈어? 후회 안 해. 나는 미소 지었다. 후회. 이게 자유야. 하지만 밤에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하면 가슴이 찢어졌다.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단순한 상처 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엄마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나는 읽고 지웠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자유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힘들었다. 새벽에 지은이를 깨우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출근하는 길, 손님들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여기 커피 왜 이렇게 늦어? 그 목소리가 오빠의 비아냥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았다. 죄송해요. 바로 드릴게요. 대신 기다리세요. 라고 짧게 잘랐다. 그 작은 변화가 나를 변화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면 지은이의 그림을 보며 웃었다. 엄마, 이거 할머니 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는 왜 우리를 버렸을까? 아니, 버린 건 나일까? 어린 시절
엄마의 편애를 목격한 날들이 떠올랐다. 오빠가 장난감 하나 훔쳐도 착한 애로 끝났지만 내가 작은 실수만 해도 너는 왜 그래? 라는 채찍질. 그 상처는 성인 된 지금도 피를 흘렸다.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생아, 엄마가 아프대. 와봐. 목소리에 가짜 눈물이 배어 있었다. 나는 거절했다. 바빠요. 병원 데려가세요. 침묵 후, 너 너무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녹음된 대화를 다시 들었다. 언니의 말, 동생 돈 좀 더 보내.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그 사정은 항상 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소셜미디어에 가족의 진실을 폭로할까? 아니, 그건 너무 쉽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였다. 나는 오빠의 사업 파트너를 검색했다. SNS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업주의 사기 의혹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증거는 내가 가진 은행 내역, 대출 기록. 오빠가 나에게 빌린 돈, 갚지 않은 빚. 며칠 후, 오빠의 전화가 폭발했다. 이 새끼야, 내가 그랬어. 사업이 망할 뻔했어. 분노가 화면을 뚫을 듯 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오빠, 그 돈 갚으세요? 가족을 위한 돈이었잖아요. 그는 울부짖었다. 미안해, 동생. 도와줘. 하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돈이 필요할 때만 가족인 척 나는 끊었다. 지은이의 유치원 행사날 나는 홀로 갔다. 선생님의 칭찬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 처음 들어보는 칭찬. 가족에게는 항상 불쌍한 지였는데. 그날 나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지은이를 위해, 나를 위해. 복수는 이제 나의 성장이었다. 엄마가 집 앞에 왔다. 문을 열자 늙은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딸아, 용서해줘.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엄마, 왜 저만 참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내 상처를 씻지 못했다. 엄마의 방문 후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은이가 할머니 왜 울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할머니 피곤하신가 봐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별을 선언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심리상담 자격증. 왜?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독을 이해하기 위해. 오빠의 사업은 점점 무너졌다. 파트너들이 이탈하고 대출 이자가 쌓였다. 그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동생, 100만 원만. 오빠가 갚을게. 나는 읽고 무시했다. 그 무시는 나의 무기였다. 언니도 연락을 끊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하지만 그녀의 SNS에는 여전한 사치스러운 사진들. 그 모순이 역겹게 느껴졌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옛집으로 갔다. 엄마 혼자였다. 딸아, 오빠가 도박을 했어. 돈이 다 나갔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다. 엄마, 왜 저한테만 기대셨어요? 왜 오빠를 바로잡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흐느꼈다. 너는 강하니까. 내가 버틸 줄 알았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강함. 그건 약함의 변명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엄마, 이 모든 걸 기록할게요.
왜냐하면 진실이 필요하니까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 마. 가족이 망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상속 분쟁을 준비했다. 엄마의 재산, 대부분 나의 돈으로 불린 거 오빠와 언니의 몫을 줄이고 나의 몫을 확보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지은이와의 산책길,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행복.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오빠가 집 앞에 나타났다. 술 취한 모습으로 돈 내놔 라고 소리쳤다. 나는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다. 가족 분쟁입니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아니, 해방감을. 심리상담 강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첫 클라이언트를 받았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자.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아픔이 공감으로 변했다. 복수는 이제 치유의 일부였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 살아서 미안해,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미안함이 늦었다. 변호사 상담 후 나는 공식적으로 가족과 거리를 뒀다. 공동계좌 해지, 연락처 차단.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나의 모든 삶이 가족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지은이의 학교 행사 준비를 하며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카페 단골, 심리 그룹 멤버들. 그들은 나를 강한 엄마라고 불렀다. 그 칭찬이 가족의 비난을 지웠다. 오빠의 소식이 들려왔다. 사업 파산, 아내와 이혼 위기. 그는 엄마에게 동생 탓이야 라고 했지만 엄마는 더 이상 변호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나의 승리였다. 언니는 해외로 도망쳤다. 집안이 싫어하지만 그녀의 포스트에는 새 출발지라는 캡션. 그 가식에 웃음이 나왔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원망할 테다. 어느 가을날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는 홀로 커피를 마시며 늙은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딸아에 그녀가 불렀다. 나는 앉았다. 엄마,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저만?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아빠가 일찍 가시고 집안을 지키려다 보니 오빠를 밀어주고 너를 희생시켰어.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멀었다. 엄마, 그 미안함으로 제 삶이 돌아오나요?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엄마, 가족은 왜 싸워?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때론 아파.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모든 상처를 적고 불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복수의 끝을 느꼈다. 새로운 직장 제의가 왔다. 심리 상담소. 나는 받아들였다. 첫 출근 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나야. 하지만 오빠의 최후 연락, 죽을 것 같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이었다. 복수는 그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직면하게 했다. 지은이의 미소가 내 전부였다. 그녀를 안고 잠든 밤, 꿈에서 엄마의 젊은 얼굴이 보였다. 웃는 얼굴. 그 꿈이 나를 흔들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른다. 상담소에서의 첫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클라이언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말씀하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나와 닮아 있었다. 가족의 압박, 끝없는 희생. 상담하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강해요. 당신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하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지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그녀의 엄마 소리가 세상을 밝혀주었다. 가족 소식은 끊겼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언니가 간병 중이지만 돈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러니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돌봐야 했다. 오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소에 갔다. 그의 마지막 말, 내가 이겼어.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그들은 나의 일부였으니까.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상담소 동료와의 모임, 웃음소리가 낯설었다. 너 정말 변했어. 밝아졌어. 그 변화가 나의 복수였다. 가족의 독에서 벗어난 나 자신? 엄마의 편지가 왔다. 딸아, 내가 옳았어. 내가 잘못 키웠어.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사랑의 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망쳤는데? 하지만 지은이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할머니도 아프신가 봐의 복수는 끝났나? 아니, 치유의 시작이었다.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었다. 카페에서 만난 남자. 그는 내 상처를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그의 손을 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 지은이도 그를 좋아했다. 아저씨 착해. 작은 행복이 쌓였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가족의 비난 소리. 깨어나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빠의 메시지. 도와줘. 동생 나는 삭제했다. 더 이상의 구원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야 했다. 상담소에서 배운 대로 나는 명상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과거를 놓아주었다. 복수의 불꽃이 꺼지고 평화가 스며들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지은이와 피크닉을 했다. 그녀의 웃음이 바람에 흩날렸다. 상담소 일은 바빴지만 보람찼다. 클라이언트들의 변화가 나의 치유였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엄마의 퇴원 소식. 언니가 돌봤지만 관계는 팽팽했다. 엄마, 동생 만나고 싶대 언니의 메시지. 나는 망설였다. 만나야 할까? 그 만남이 또 상처를 줄까? 결국 병원으로 갔다. 엄마의 마른 손을 잡았다. 딸아. 고마워. 그녀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말했다. 엄마, 이제 각자 살아요. 지은이한테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용서는 아니었다. 조건이었다. 오빠가 퇴소했다. 변화된 모습으로 연락, 미안해. 내 덕에 깨달았어. 그는 재활 중이었다. 사업 대신 작은 가게를 열 계획. 나는 응원했다. 잘 돼요, 오빠. 하지만 신뢰는 아직 멀었다. 복수의 여파가 남긴 상처. 연인과의 데이트. 한강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할까? 그의 말에 웃었다. 천천히 지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이 소중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어느 날 옛 사진을 다시 봤다. 가족의 웃음 속에 내 슬픔. 이제 그 사진을 태우지 않았다. 추억으로 남겼다. 상처는 아물었고 교훈이 되었다. 클라이언트 한 명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선택, 그 말이 나의 모토였다. 여름이 다가왔다. 지은이의 여름 캠프. 그녀를 보내는 날, 눈물이 흘렀다. 엄마, 곧 봐. 그녀의 키스가 작별 인사, 홀로 남은 집, 평화로웠다. 여름 캠프 후, 지은이가 더 밝아졌다. 엄마, 친구들 많아. 그녀의 변화가 나의 기쁨. 상담소에서 승진 제의. 팀 리더 해줄래? 나는 수락했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나를 키웠다. 엄마와의 재회. 공원에서 지은이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손주야. 그 장면에 가슴이 저렸다. 과거의 아픔이 희미해졌다. 오빠도 왔다. 깨끗한 얼굴로. 동생, 새 가게 열었어. 와봐, 나는 갔다. 작은 커피숍, 그의 노력의 결실. 잘했어, 이 짧은 말, 하지만 진심. 언니의 귀국. 미안해, 동생. 나도 후회했어. 그녀의 포옹이 어색했지만 받아들였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이 돌아왔다. 조심스럽지만 진짜. 연인과의 관계 깊어졌다. 사랑해, 그의 고백에 답했다. 나도 지은이의 아빠, 소리가 집을 채웠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가을잎이 떨어지는 날, 나는 산책했다. 바람이 속삭였다. 잘했어,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경계는 남아있었다. 상담소 파티. 동료들의 축하 속에 나는 토스트했다. 우리 모두 치유되길. 그 밤, 별이 빛났다. 오빠의 가게가 성공했다. 내 덕이야. 그의 말에 웃었다. 아니, 그의 노력. 지은이의 학교 입학. 홀로 서 있는 그녀. 엄마, 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쌓인 서울, 추운 거리.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결혼식 준비. 연인, 이제 남편. 지은이의 드레스 고르는 재미. 엄마, 예뻐. 세상에서 제일. 가족 모임. 모두 모였다. 엄마의 미소, 오빠의 안정, 언니의 평온.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과거를 피하며 현재를 이야기. 지은이 키우기 힘들지? 엄마의 물음에 지제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그 디제가 핵심이었다. 상담소에서 책을 썼다. 가족의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간 소식에 클라이언트들이 축하했다. 선생님 이야기처럼 될게요. 그 말이 보람. 남편과의 신혼생활. 작은 행복들. 아침 커피, 저녁 산책. 지은이의 웃음. 완전한 가족. 하지만 가끔 옛 상처가 욱신거렸다. 엄마의 편애, 오빠의 배신. 그때마다 남편이 안아주었다. 넘어설 수 있어. 그의 지지가 나의 힘. 새해 첫날, 가족과 모였다. 불꽃놀이 보며 소원 빌었다. 평화로운 한 해, 지은이의 손을 잡고. 오빠의 두 번째 가게 오픈. 축하 파티. 그의 연설, 가족 덕에 다시 일어났어. 눈물이 고였다. 변화의 증거. 언니의 임신 소식. 아기 올 거야의 기쁨의 공유. 내 삶은 이제 나의 것이었다. 복수의 여정 끝에 도착한 평화.
한 해가 흘렀다. 지은이의 6번째 생일, 이번엔 모두 모였다. 케이크 위 촛불, 가족의 박수. 엄마가 할머니가 불 꺼줄까? 라고 하자 지은이가 네, 라고 외쳤다. 그 미소 속에 과거의 어둠이 사라졌다. 상담소는 확장되었다. 나의 책이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상처는 강함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청중의 박수. 남편과의 여행. 제주도 해변. 파도 소리 들으며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의 키스. 영원한 약속. 엄마의 건강이 좋아졌다. 매주 전화. 오늘 뭐 먹었어? 사소한 대화. 하지만 소중. 오빠와 언니도 안정. 가족은 이제 균형을 찾았다. 하지만 완벽은 없다. 가끔 밤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스쳤다. 그때마다 대답했다. 그게 나를 만들었어? 지은이의 졸업식. 그녀의 연설, 엄마처럼 강해질게요. 눈물의 홍수. 자랑스러움.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웃는 나, 상처투성이지만 아름다운 나 우복수는 끝났다. 치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물었다. 가족의 사랑은 아픔 없이 올 수 있을까? 아니, 그 아픔이 사랑을 증명한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그 아픔 없이 주고 싶다.